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소년들의 미래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과학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란 2016년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츠 회장이 처음 언급하면서부터 전 세계적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인류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이때부터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코비드-19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차 등 이런 첨단 기술의 변화는 현대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그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지났고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생산성에서 엄청난 증가가 있었어요. 1차 산업시대에는 증기기관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했었고 이후에 전기가 공급되고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공장의 컨테이너 벨트 생산으로 제조업이 엄청 발달을 했죠. 자동차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플라스틱이라는 새로운 소재의 발견으로 편리함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3차 산업혁명도 정보화 혁명으로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인간의 뇌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단순 노동을 이제 컴퓨터의 알고리즘으로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세탁기나 전기밥솥, 엘리베이터 등등 우리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우리 생활이 편리하게 해줬죠. 물론 지금 우리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도 이때부터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고요. 현대사회의 기술 변화의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보일러나 에어컨을 원격으로 작동시키고 로봇 청소기가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인터넷 창을 열면 어제 내가 관심을 갖고 검색했던 광고가 자동으로 뜨면서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간 것처럼 이렇게 유혹하는 광고들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이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야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연결된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정의합니다. 인재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은 산업화 시대 이전의 인재상과는 매우 다를 텐데요. 전통적인 인재의 덕목이었던 성실함, 인간보다 기계가 이미 훨씬 나아졌고요. 그리고 또 인재의 대표적인 역량이었던 이해력, 이것 또한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다 추월을 했죠. 따라서 성실함이나 이해력만으로는 미래의 인재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앞으로의 인재는 지식과 성실도보다는 실무 역량에 따라서 이제 판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평생 학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이제 빠른 학습의 도구고 이제 전문성을 특화시키는 협력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미래세대 과학표준에서는 4차 산업시대의 인재는 풍부한 지식을 갖춘 인재를 넘어서 창의성을 갖추고 협력과 소통할 줄 알며 열정과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의 근원지였던 다보스 포럼에서는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16가지 기술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기초 소양, 역량, 그리고 성격적 특성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 소양으로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 그리고 이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능력, 과학적 소양,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ICT 소양,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경제적 소양, 그리고 문화적, 시민 소양 등 6가지를 꼽았고요. 그리고 역량 부분에서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창의력,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성격적 특성으로는 개인의 성격을 뜻하는데 호기심, 진취성, 지구력, 적응력, 리더십,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의식 이렇게 6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는 단순히 지식을 풍부히 갖춘 인재가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역량을 크게 문제 해결 능력에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역량은 4C로 정리가 됩니다.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4C로 이제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가 되는데요. 어떤 문제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발굴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세상을 바꾸거나 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세분화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요. 무슨 문제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점을 여러 단계나 관점으로 분리해내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쉬운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고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적 발상을 해내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결과와 인공지능의 사고를 비교를 해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왓슨이 누군지 다 아시나요? 퀴즈 대회에서 1등을 했던 인공지능인데요. 왓슨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왓슨은 유치원 선생님의 얼굴을 인식해서 저 사람이 유치원 선생님이구나, 나한테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를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하던데 내가 세상에 알려진 교육학적 지식들로 교육학적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맞춤형 커리큘럼도 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치원 선생님이 나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왓슨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즉 인공지능은 답을 찾지 못했던 거죠. 인공지능은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귀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뿐이지 연역적으로 사고를 유추해내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해결책은 인공지능이 아니라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인데요. 문제를 파악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또 무용지물이 됩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득하는 소통 능력이 바로 이제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데요. 혼자만 문제라고 인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죠. 네 번째는 주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면 콜라보레이션을 뜻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해결 방안이 좀 더 쉽게 마련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혼자서 해결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면 그 수혜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시행착오도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천재 혼자서 이끌어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명이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뜻인데요. 하나의 제품을 만들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복합적이고 또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협력, 콜라보레이션이 더 중요한 역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가 될 것이고,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그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 창의적인 인재에 필요했던 조건이 4C 말씀드렸던 4가지였습니다.